여러분, 혼자 주식 투자하시면서 종목 관리와 새로운 종목 발굴 힘드셨죠? 머니케어 뉴스는 일반인과 직장인을 위해 적정한 포트폴리오 구성과 관리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중개 단계 스윙 거래와 롱숏 거래를 통해 매월 15개 이상의 수익 실현을 목표로 운영 중입니다. 케어맨 클럽 회원이 되시면 프리마켓부터 장 마감까지 실시간 브리핑을 통해 변화가 많은 증시에서 적절한 투자 시나리오 대응으로 성공적인 투자 생활을 만들어 보실 수 있습니다. 변화가 많은 증시의 좋은 친구. 바로 머니케어 뉴스 케어맨 클럽 회원으로 성공적인 투자 생활을 경험해 보세요.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실전 투자 케어링 서비스 통해서 여러분들의 실전 투자에 많은 도움 드리고 있는 성공투자 머니케어 뉴스 2부 포트폴리오 종목 체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5월 18일 현재 시간 10시 29분 조금 넘어가고 있습니다. 오전장 점검을 좀 해봤는데요. 뭐 특이사항은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들 뭐 그러려니 하고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오늘 같은 날에도 우리가 HVM 적절한 수익률을 잘 만들어냈을 거라 생각이 들고, 대략 보면 한 13에서 한 17, 이 정도 사이에서 수익 내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뭐 그 정도는 뭐 적당하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우리가 이런 장세에서도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 자체도 즐거워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머지 것들도 여러분 시간의 문제지 대부분 우리가 커버링 다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 항상 주식 투자하는 과정 속에서는 우리 계속해서 잘 관리해 나가는 거, 이 부분을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관망을 해야 되고요. 오늘 좀 개선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오후장 되면 좀 더 확실하게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 삼성전자 이슈가 좀 있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정부에서는 상당히 크게 강조를 하고 있으며 절대 파업은 하지 마라, 이런 어제 메시지를 보내는 것으로 봐서는 어느 정도의 좋은 또 결과를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도 좀 있고요. 어쨌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저는 뭐 좋든 안 좋든 저는 비중 확대 개념을 좀 가져가고 있는데, 아직은 좀 시작할 때는 아니고요. 조금 보면서 우리가 돈을 갖다 더 투입할 수 있는 그런 자금을 또 확보하고 있으니까 충분히 커버링 또 가능한 상황을 또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같은 날은 제가 볼 땐 너무 열심히 HTS라든지 MTS 열심히 쳐다보고 있지 마시고요. 그냥 덮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카톡 먼저 켜놓으시고, 그리고 나서 저녁 때 되시면서 정리된 내용들, 이런 것들도 같이 한번 살펴보시고, 또 제가 2부 포트폴리오 점검하는 것 내용에서 제가 하는 말도 한 번씩 들어보시면 특별한 말은 별로 없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께서 또 잘 또 시청해 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제가 바쁘신 분들을 위해서 시작하기 전에 한마디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포트폴리오에서 지금 오늘도 생각해 보셔야 되고, 좋은 종목은 어떤 종목이냐, 단기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아래 꼬리가 계속 달려서 위로 밀어 올리는 종목들이 있을 겁니다. 그 종목들을 갖다 여러분들이 잘 또 체크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들이 시장에서 좀 더 에너지가 좋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들이에요. 자, 아무튼 오늘도 진행해 볼 테니까요.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요. 삼성전자 이야기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는 오늘 글쎄요, 노사 간에 또 오늘 협상 마지막 날이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그거 확인하고 뭔가를 의사결정하는 것이 중요한데, 좋아도 어떻습니까? 매수해야 되고, 나빠도 매수하는 그런 관점으로 저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비중 확대를 어차피 진행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도 다른 설정을 해주세요. 뭐 결과가 좋든 나쁘든 비중 확대할 때 내가 어느 정도 비중으로 할까, 그런 부분을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여러분들 22만 2,500원 이 정도 수준에서 우리가 평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25만 원 뭐까지 여유가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아래쪽으로 안 좋은 결과가 나서 아래쪽으로 들어오면 그쯤에서부터 좀 비중 확대해 나가는 쪽으로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좋은 결과가 나왔다. 그럼 뭐 당장 사야죠. 그래서 비중 한 5% 정도 확대 준비를 좀 하고 바라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예,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적극적으로도 전체적으로 보면 삼성전자가 눌린다라고 생각을 하면 매수 대기세도 상당히 많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다음 주에 출시되는 또 레버리지 펀드에 대한 효과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히려 레버리지 펀드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같은 게 주가가 눌렸을 때 더 많이 파워풀하게 올라올 수 있는 그런 또 수급적인 영향도 생각해 볼 수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쨌든 시장에서는 전체적으로 보면 반도체 분야에 대해서만큼은 지속적으로 사람들이 관심 있는 건 분명히 맞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잘 드립을 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불안불안한 것보다는 나름대로 시나리오를 세워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아마도 우리가 매수했던 22만 2,500원 쪽으로잖아요. 그럼 아주 상당히 강한 매수가 들어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러니까 드리블을 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단기적으로 보면 노조 협상 결과가 좋지 않을 수도 있겠죠. 자, 그런데 그것들이 예를 들면 정부가 저런 표현을 했다는 것만큼은 무언가 다시 또 액션을 취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 점을 좀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치는 또 원래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이 중요한 시기가 언제입니까? 예, 지금 지방선거 있는 시즌인데,
참, 그렇습니다. 어쨌든 제가 해석하는 건 주식으로서 그래요. 제가 노동자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주식하는 사람 입장에서만 생각을 해서 이야기 드리는 것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미래에셋 증권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뭐 스페이스X 관련된 부분이 6월 12일 뭐 이렇게 예정이 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것도 비중 확대를 좀 진행을 했죠. 아침에 일찍. 자, 그런데 오늘 조금 눌리고 있는 듯해요. 그러나 우리가 이 종목에 대해서만큼은 너무 걱정할 우려가 없다라고 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적어도 지금 5월 18일부터 6월 10일 가는 사이에 분명히 수급적으로 상당히 개선되는 그런 시즌이 나타날, 그것은 매크로가 개선되는 그 시점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매크로가 크게 개선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사실 뭐, 우리가 지난주 금요일 날만 생각해봐도, 저 자리를 잘 보세요. 7만 원 밑으로 내려가니까 매수가 강하게 들어오는 것들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 점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도 오늘도 혹시라도 뭐 7만 원 밑으로 내려가잖아요. 그럼 전 다시 비중 확대 5%할 겁니다. 이제 우리한테 뭐 우주항공, 특히 스페이스 관련돼서 스피어도 우리가 수익 냈죠. HVM은 뭐 우리가 최근에 보면 4번 정도 수익을 또만. 그러니까 HVM 갖고 여러분들 지금 최근에 50% 정도 수익 낸 거예요. 괜찮습니까? 예, 그런 거죠. 뭐 우리가 그렇게 거래를 해왔다라는 것들이고, 이제 미래에셋증권에서 조금 파워풀한 상승까지는 좀 우리가 드리블 해 나가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매크로가 개선되면 증권주가 상당히 괜찮을 거 분명히 맞습니까? 그렇잖아요. 당연히 그렇죠. 왜? 거래량 증가 대비해서 또 그렇게 되면 브로커리지 수입도 있을 거고, 이슈도 있고, 모멘텀도 있고, 상당히 괜찮은 시즌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조드리는 바가 있지 않겠습니까? 조정 시에는 매수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고 있고요. 미래에셋 증권뿐만 아니라 지금 매크로가 좀 개선되는 현황이 나타나잖아요. 증권주 하나 정도는 더 포함을 시킬 겁니다. 뭘 할 것 같으십니까? 예, 삼성증권을 하겠죠. 제가 좋아하는 종목 바로 그 종목입니다. 아마 지금도 많이 조정을 좀 받고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뭐 나중에 다시 한번 또 공략주 체크 스터디 시간에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M. 여러분, SM 같은 경우는 지금 뭐 매크로, 저게 지금 최근에 눌린 것도 있잖아요. 다 매크로 때문에 눌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저 자리 있잖아요. 85,900원 저 지점 자리 들어가니까 사람들은 또 매수가 들어오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좋은 거는 또 어떤 이슈가 있는 것은 대부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 주가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주 안에 저도 또 평단 조절도 한 번 더 비중 확대 이렇게 진행할 생각을 좀 가지고 있다는 것만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일단 매크로를 계속 확인해 봐야 되는 게 당연히 맞겠죠. 글쎄, 가장 저는 엔터 중에서 안정적인 실적을 나타낼 수 있는 게 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여기까지는 볼 수 있는데 항상 제가 생각하는 것들은 뭐냐 또 고점까지 볼 필요는 없다. 우리가 원하는 기본적인 부분까지 들어오면 된다. 그래서 저는 120일 라인까지만 보면서 우리가 트레이딩 해 나가면 되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뭐 엔터 갖고 뭐 엄청난 수익을 내기 위해서 거래를 하는 건 분명히 아니잖아요.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수면을 만들어낼 수 있는 수익도 만들어내면서 같이 진행을 하는 것들이니까 그런 개념도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테오젠, 우리가 지금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알테오젠은 도대체 왜 이렇게 자꾸 안 올라가고 힘든 걸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어쨌든 뭐 매크로가 안 좋으면 당연히 바이오 쪽은, 특히 국채금리가 올라가면 수급이 좀 깨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테오젠은 알테오젠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제가 요 구간이 상당히 중요해요. 여기가 이제 매물대가 좀 있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이 계속해서 어떻게 돼요? 매물을 던져놓고 있습니다. 다행히 여기 통과하는 형태가 나올까 했는데, 최근에 매크로 악화되니까 그냥 또 눌림이 들어온 거잖아요. 글쎄요, 신규 매수한 사람들이 다시 또 털고도 밑에서 다시 받쳐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면에서 보면 저도 이번에는 이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일단 특허 문제 대부분이 고민거리였던 부분은 우리가 해결이 됐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매크로가 좀 더 개선되는 그 시점에서 비중 확대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려내야죠. 또 멋있게 비중 확대 10%더 추가해서 30% 이렇게 진행을 할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기존의 목표가는 변함이 없어요. 우리가 뭐 여기 가실 때도 뭐 기다려줬는데 뭐가 문제겠습니까? 그죠? 다시 오면 이번에는 확인한 게 있잖아요. 다음에 치고 올라올 때는 말입니다. 매물 소화를 어느 정도 했기 때문에 그렇게 과한 매물세가 나오지는 않을 거예요. 자, 그 점을 좀 생각해주고 찬바람 돌 때까지는 계속해서 동사하고는 뭐합니까? 예, 승부를 뛰어나간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스페타시스 뭐 사실 뭐 우리가 금요일 날 상당히 좋은 분위기로 상승을 하는 분위기였는데 좀 눌렸어요. 이게 뭐 매크로 악화되면 어쩔 수 없는 것들이니까 지금 상태에서 그러니까 평단을 조절할 이유는 없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매물대 여기 있지 않겠습니까? 여기 이제 제가 생각하는 건 이제 12만 원 초반대나 12만 원 요 정도 수준입니다. 여기선 비중 확대 이제 10% 정도 진행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거만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가장 중요한 건 매크로가 확대돼서 매크로가 개선되는 그 순간에 무조건 비중 확대할 종목들은 해줘야 되는 게 기본적인 포인트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비중 10% 가지고 있는 것들은 대부분 우리가 비중 확대해야 되는 그런 내용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가미세 같은 경우는 트레이딩으로 좀 하자라고 돈 많은 분들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제가 물어보니까 그렇게 많이들 하셨어요. 아, 참나. 물론 괜찮습니다. 그래서 아래쪽으로 들어오면 여기 자리인데 여기도 보면 아래쪽에 지금 아래꼬리 달고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매수가 들어오는 부분이 보이잖아요. 예. 요건 다 아는 사람들은 다 아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요게 지금 사실 왜 하려고 했냐면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남아있잖아요. 실적 발표 좋을 거예요. 우리가 예상치 하고. 그리고 미래에 대한 이야기도 괜찮을 거예요. 그 텀이 좀 맞으면 두산은 계속 치고 달리니까 우리가 거래할 수는 없고 그래서 트레이딩 차원에서 우리가 좀 재미를 좀 느껴가는 차원에서 이야기를 드렸던 종목이고요. 비중 10% 확대 준비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뭐 마이너스 10% 정도 내려왔는데 해야지 어떡하겠습니까? 그렇죠? 살려내야 되지 않을까? 살려내려면 결과적으로 돈을 써야죠. 모든 것들은 예를 들면 투자를 더 해줘야지. 우리도 이런 것들이 다 투자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 개념으로 좀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하루 이틀 보다가 뭐 지가 알아서 올라가주면 뭐 땡큐고 그렇지 않으면 아래쪽에서 평단 조절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16,000원이 깨져야지 여러분 평단 조절해 주는 게 좋아요. 이 정도 왜냐면 이건 스몰캡이잖아. 스몰캠이니까 큰 돈 들여서 하지는 않았을 거라 생각이 들고 적정한 수준에서 우리가 커버치면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 일단 매물대가 여기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가 두껍잖아요. 여기 있는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겠어요? 그거 다 알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왜 최근에 들어온 거잖아, 이 애들이. 그죠? 그러니까 이 아래쪽 같은 경우는 무조건 여기서 던질 만한 이 사람들이 왜 던지겠어? 이 구간에서 매수한 사람들이 던지겠습니까? 이 사람들 센 사람들이에요. 이 구간에서 어떤 구간인데 이 구간이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께 잘 생각해 보시면 이 구간에서 더 공략을 시작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전혀 개념이 다른 분들이다. 그래서 충분히 지지선은 확보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000원 정도 여기 요 6,000원 요 정도 사이에 들어오게 되면 비중 확대하는 쪽으로 고려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포트폴리오 종목 체크할 땐 자꾸 기술적인 부분을 더 많이 이야기 드리고 그런 이유 중에 하나는 그런 것들이 더 궁금하신 거 아니에요. 실전에서는 그게 더 중요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 파마 리서치 같은 경우도 여러분 하단 내려왔다 올라가려고 하다가 지금 매크로 아까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중첩이에요. 괜찮아요. 매크로 좋아지면 얘도 매수로 들어온다라는 것도 생각해주고 여기서 계속해서 뭐 매물대가 있긴 한데 여기까지는 비어 있으니까 우리가 플레이할 수 있는 구간은 충분합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제 20일 때려잡았고 60일 때려잡았으면 이제 120일까지 때려잡잖아요. 그럼 더 갈 데가 없어요. 그거는 그냥 매수예요. 시그널적으로 그렇게 좀 생각해주면 좋겠고요. 파마리스 제한 수주 실적은 상당히 좋습니다. 그러면 기본은 봐줘야지. 최근에 보면 파마리 수치에 대해서 뭐 목표가 상향 여기를 목표가로 하는 리포트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는 좋게 보는 리포트도 있고 결과적으로는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수급이 받쳐주는 쪽에서 같이 들어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사람들이 말입니다. 이렇게 낮은 구간에서 말입니다. 과감하게 공략을 하는 사람들이 많지는 않아요, 여러분. 그 생각을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아, 우리 여기잖아요. 이 라인이잖아. 35만 원 라인이잖아요. 그러면 아니 왜 여기서 쫄아야 되느냐고 그렇잖아요. 여기 위에 계신 분들 얼마나 힘들겠어요. 60만 원대 가지신 분들, 60만 원 이상에서 매수하신 분도 있을 텐데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그럴 만한 이유가 없어요. 일단 반토막 난 가격 아니겠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충분히 여러분들 드립을 할 수 있는 구간에 있는 겁니다. 괜찮습니다. 자, 현대건설 같은 경우는 좀 우리가 매수하고 나서 이게 했어요. 종전이 안 나타난다라고 생각해 보면 결과적으로 뭐 원전 관련된 이슈를 기다려야 되는데 그러면 원전 쪽 관련된 지금 다 조정받고 있잖아요. 상당히 많이 조정받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쪽 업종에 대해서만큼은 걱정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최근에 본 두산 에너빌리티도 이렇게 박살나고 내려오는데 얘라고 뭐 어떡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럼 뭐 할 수 있나요? 우리가 다시 한번 또 평단 관리해주는 쪽을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 비중도 15%니까 조금 더 확인해야죠. 이거 같은 경우 비중이 15%니까 여기 매크로 계산과 또 외국인 기관수의 원전주 관련된 부분에서 매수가 들어올 때 포인트 잡고 비중 확대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6만 원에서 여러분 뭐 예를 들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자고. 한 뭐 13만 원까지 왔다 생각해 보자고. 그럼 15,000원 다운 시킬 수 있잖아요. 14만 5천 원 정도. 여기면 여기가 이제 전쟁 구간에서도 말입니다. 이게 낮은 구간이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와 여기가 갭이 좀 떠 있는 구간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여기서는 계속해서 잡아줄 것 같아요. 그것만 우리가 확인하고 나서 우리가 충분히 좋은 자리에서 또 비중 확대 준비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오로지 비평단 낮추는 거 있잖아요. 거기만 그 적정한 시점, 그죠? 언제 어떻게 하느냐 이것만 생각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시점이에요. 다른 걸 못 보겠어요. 뭐 어떡 하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이쪽에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이건 다 물린 사람들 아니야. 힘들겠지. 여기도 물렸는데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충분히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예, 이거 하나오션 같은 경우가 저는 캐나다 잠수함 괜찮을 것 같아요. 조선주도 지금 최근에 보면 조정을 좀 받고 있는데 저는 모니터링 해주는 종목으로 생각해 보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HD 현대마린 엔진 지금 모니터링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뭐 계속해서 내려가면 매수sen 들어와요. 사람들이 아는 사람들은 매수하는 거거든. 밸류가 말입니다. 뭐 여기까지 와주면 더 좋다고 생각이 들어요. 여기서는 좀 세게 들어가줘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동종목도 옛날에 HD 한국조선해양 거래한 것처럼 말입니다. HD 현대중공업 거래한 것처럼 비중 50%까지는 우리가 가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급등할 때 충분히 또 재미있는 또 수익 만들어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이nem때 뭐 오늘 뭐 매크로 안 좋으니까 당연히 이런 그죠 스몰캡이고 어떤 애플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은 좀 조정을 받겠죠. 그러나 지지선은 요 라인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보면 9,500원대 딱 들어가니까 매수에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오늘이나 내일 상황 봐가지고요.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이런 구간에서 우리가 이제 비중 확대할 자리는 들어왔어요. 낮춰줘야죠. 1,000원 이상 벌어졌으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가 뭐 한 500원 정도 낮춰주면 뭐 1,000원, 만 원대 초반 있지 않겠습니까? 그 자리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리고 한 번 더 해줘도 괜찮다. 그래서 요 라인 안에 있잖아요. 까지 평단만 맞춰주면 저는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그 좀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방산이 계속해서 지금 하락을 하고 있는데 오늘도 제가 비중 5% 확대해서 10만 5천, 여러분 10만 5천 원이면 요 자리예요. 지금 있는 자리가. 그냥 여기 뒤로는 없어. 아시겠죠? 여기 쪽에서는 이 밑으로 내려가면 없어. 8만 8천 원, 8만 4천 원 밑으로는요, 던질 사람이 거의 없을 거예요. 그 점을 좀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방산 같은 경우도 제가 볼 때 6월 달쯤 돼서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 가지고 있어요. 그 점 좀 생각해 주시고요. 또 MSCI에서 코리아 방산 같은 부분도 신규 편입 여부에 대해서 고려를 한다는 뉴스도 좀 있습니다. 물론 이 종목이 포함될지 안 될지는 잘은 모르겠으나 안 되겠죠.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 ETF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발생하게 되면 또 수급적인 차원도 있을 거예요. 분명히 여기 최근에 지금 눌린 것들은 매크로잖아요. 그러니까 뭐 중동 정쟁이라는 평화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슈가 있는데 최근에 하나여러라든지 또 우리 방산 내용적인 부분 특수적으로 항상 보면 제가 LIG DNA를 제외하고는요, 나머지 것들은 대부분 2분기 넘어가면서부터 실적이 잘 반영이 되는 것들이거든요. 네, 그 점은 좀 시간을 좀 두고 보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625까지는요, 어떻습니까? 예, 계속해서 우리가 천천히 평단 조절해주면 되겠다. 시간 오래 걸릴 거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조금 고민이 되는 것이 우리 기술이 같은 경우인데, 원전 관련된 이슈가 모멘텀이 싹 들어왔다가 싹 지금 내려갔잖아요. 그러나 저는 다시 한번 또 방향성 중요한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이 좀 다시 진행될 수 있는 내용들이 분명히 있지 않을까. AI라는 녀석이 결과적으로는 전기를 많이 필요로 하는 건 분명히 맞죠.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는 지금 놀리고 있는데 그냥 뭐 다 관망하시죠. 우리 높은 구간에 한 것도 아니에요. 여기 지지선 라인에서 처음 잡아준 건데 뭐가 문제예요. 그래서 조금 더 내려와도 괜찮아요. 이 정도 들어오게 되면 아마 제가 보기엔 기술적으로 포인트가 나올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비중 10%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비중 10% 들어가는 것들은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우리가 충분히 경쟁력 있게 현금 동원해서 맞출 수 있는 구간 되고요. 저는 우리가 BHI를 지금 많이 눌렸잖아요. 우리 기술 보고 BHI 보면서 다시 조절할 겁니다. 그러면 아마도 현대건설, 우리 기술, BHI 이것들은 같이 움직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그때쯤 돼서 우리가 같이 대부분 또 현금 잘 유지하고 있다가 평단 조절해주면서
경쟁력 있는 가격 확보 만들어내는 거 여기만 집중하면 된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글쎄요, 저는 뭐 여러분 조선이 나쁘겠어요? 나빠야 좋아요. 원전이 나빠야 좋아요. 그죠? 방사는 글쎄요 아주 좋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나쁘지도 않을 거예요. 그러나 그런 생각을 해보면 조선하고 원전 부분은 조정이 들어왔을 때는 우리가 매수 관점으로 봐야 되는 건 지금도 여전히 저는 맞다 이렇게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5월달 같은 경우 제가 좀 소소할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월 10번째까지 우리가 수익을 만들어냈고요. 앞으로 5개 정도만 더 만들면 5월은 기본빵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조정이 좀 오고 나서 올라가는 과정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조금 수익을 더 많이 내는 쪽을 고려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이렇게 매크로가 악화되면 지금은 스트리트 머니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매물도 많이 나올 때 많이 나오고 올라갈 때 또 다이나믹하게 더 많이 올라가는 것들도 항상 생각하면서 우리가 거래해 나가는 그런 지금 시장의 환경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고요. 미 국채금리 같은 경우는 곧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트럼프가 어떤 정책을 펼쳐낼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 국채금리 저렇게 올려되면 뭐 금리를 올려야 됩니까? 그러면 트럼프가 원하는 게 금리 인상입니까? 그렇지 않지 않겠어요? 자, 그런 것들을 아주 심플하게 생각해 보면 곧 제가 볼 땐 적절한 조치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금리 인상 뭐 인하 뭐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연준 의장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럼 연준 의장은 그 시장에 맞게끔 적절하게 무슨 액션을 취할 수 있는 거리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런 것들까지 다 고려해 보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쨌든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셔야 되는 것들은 대응이지 여러분들께서 뭐 우리가 겁내고 쫄고 이렇게 해야 될 이유는 별로 없다. S&P도 보세요. 4개월, 5개월 끌고 오더니 결과적으로 여러분 전환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떤 종목들 같은 경우는 꽤 중요한 적정한 주어져야 되는 시간들 이런 것들도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케어맨이었습니다. 성공의 길을 찾아 나아가 머니케어 뉴스와 함께해 중기 단기 복습 거래로 매월 15종목을 잡아 투자의 기술 배우고 케어맨 클럽에서 시작해 말씀 매도 노하우로 성공적인 투자 즐겨봐.